5번. 자, 어저께인가? 저번 이제 그 이론 설명할 때, 전체적으로 큰 틀은 다 나왔는데, 디테일, 스킬, 이런 건 없다고 그랬죠. 이제 첫 번째, 1번. 1번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무엇이냐면, 어떤 식을 만들 때는 같은 단위로 만들어야 돼요. 같은 단위로.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fx, x로 이루어진 식은 a x 제곱, x, 여기 x 쓰기로 했죠? 사람들은 문자를 x로 쓰게 했으니까 x 제곱, 그 다음에 bx 플러스 c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얘처럼 fx는 하고 a의 x제곱 플러스 b 절대값 x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요 1차항의 개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왜? 여기 x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1차항의 개수가 bx인지 마이너스 bx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쵸? 내가 어떤 숫자를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항의 부호가 바뀌니까 이거는 하나의 식이 아니고 두 개의 식을 묶어서 얘기한 거나 똑같아요. 맞지? 맞지? 그런데 또 이거는 못해요. a의 절대값 x의 제곱 플러스 b 절대값 x 플러스 c, 이건 뭐? 같은 단위를 쓰고 있죠. 그러면 요거는 단일식이에요. 이건 단일식이죠. 그럼 뭐라고 하는데? f 2차항이고 2차식이고 2차항의 개수는 a 썼고 b는 썼고 c 썼지. 여기서 f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같은 함수, 같은 기계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같은 기계가 무슨 얘기냐? F라는 애는 현재 2차식이고 2차항의 개수는 A이고 1차항의 개수는 B고 상수항은 C야. 이게 무슨 기계인데요? 이렇게 틀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숫자를 여기 집어넣어라. 이렇게? 그러면 얘가 F를 썼지. 그러면 얘도 뭐 A, B, C 적어놓고 여기에 받아올 숫자를 제곱하고 그냥 곱하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 이 표현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 고등학교 올라온 친구들이 다 어려워하고, 이런 표현들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좀 난이도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학교에서 내신 변별력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됐죠?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가진 문제는 요 스타일이에요. 요 스타일에서 얘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 부분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만 떼서 생각한 거지. x제곱하고 절대값 x제곱은 모든 복소수 전체에서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심지어 i는 절대값하고 비슷하다 사실. 그렇죠? i의 절대값? 말이 안 되잖아. 절대값이라는 거 부호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가 음수냐 양수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i 빼자. i 빼고 양수나 음수를 넣었을 때 단 한 경우도 예외는 없다. 그러면 얘는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나누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얘는 단일식이야. 그러면 얘가 왜 두 개냐면 나눠줄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얘를 갖고 풀어야 될 때가 있지만 얘는 여기 하나가 아니고 연립이야. 이렇게 단 네가 뭘 하든 간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연립이야. 그냥 식 아니야. 그러면 또 선생님 숫자가 양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수가 범위가 되거나 음수의 근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 내가 쓸 식은 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니까 얘 열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풀고 확인하고, 요거 풀고 확인하고, 이차함수 풀고 확인하고, 방정식 풀고 확인하고, 부등식 풀고 확인하고 두 번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요 부분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요렇게 풀어보면 안 될까? 이렇게 풀어보면 안 될까? 자, 그 다음에 함수에서 이제 단일 기호를 썼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 여기다가 내가 뭘 주면 그놈을 잡아다가 제곱할 거고, 다시 그놈을 갖다 곱할 거고, 다 같은 놈이니까, 그리고 내가 정확히 준 놈을 가져다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y가 들어가든 x-2가 들어가든 x분의 1이 들어가든 여기에 x제곱이 들어가든 얘는 그냥 이렇게 생긴 함수로 보여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절대값 x를 다시 이렇게 생긴 함수처럼 보이도록 하려고 내가 t라고 치는, 이거 개념이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라고 나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잘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함수, 방정식, 부등식 다 잡아먹는 개념입니다. 이거 왜? 다 이식값 하거든요. 오케이? 싫어? 자, 그래서 얘처럼 보이게 간단하게 다뤄보자. 그러면 t 이렇게 됐지? 근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1차적으로 t가 구해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x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일단 요렇게 요게 쉬우니까 요렇게 보고 얘를 구했다가 마지막에 얘를 구해줘야 되겠지. 결국은 얘를 구해야 돼. 얘 보고 얘 보고 근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됐어? 자, 그런데 내가 음수가 답이 나오던 양수가 답이 나오던 t는 0보다 크거나 같네. 절대값이니까. 됐죠? 이 개념이 어디에 연결될까요? 저 뒤에 배울 2차 함수 자르기 들어갑니다. 이게 2차 함수 자르기예요. 그것도 나중에 얘기해 줄게.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치환된 상태에서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굉장히 단순한 방정식을 풀면 된다. 맞지? t 1, 4 마이너스 얼마나 좋아요. 자, t는 마이너스 1이거나 자, t는 4면 된다. 이렇게 됐지? 이건 중간 해고. 최종 해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x값을 근이라고 한다. 절대값 x가 4가 되는 x를 근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x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x는 두 개가 있다. 뿔마 4다. 이렇게. 그렇죠? 자, 이게 활용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표시할 수만 있다면 여기가 복잡해 보여도 다 치환해버리면 아주 기본적인 식만 풀어도 된다라고 하고 이 안에 모양을 얼마나 많이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말은 이 식의 활용도가 그만큼 넓다. 어디까지? 방정식 얘기하는 거 아니야. 쌤은 항상 2차 함수, 방정식, 부등식을 묶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쌤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는 좀 되게 진지하잖아.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할 때는 이게 적용 범위가 너무 넓을 때는 쌤이 굉장히 진지하게 나눕니다. 오케이? 기억하고 있어. 자, 다음. 자, 학교 시험이 좀 어렵게 나왔다. 이 정도 내용을 학습을 하고 왔다. 근데 2번을 갔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일단 x제곱은 x제곱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 x는 절대값 x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거 확실히 학습돼 있어야 돼요. 루트 a의 제곱은 얄짤없어요. 무조건 절대값 a로 꺼내는 겁니다. 이거 안 돼 있으면 또 여기저기서 사방팔방제 전부 다 막힙니다. 풀이가 전부 다 막힐 거예요. 무조건.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안 돼서 그 중간고사 제가 앞에 한 4번, 5번 문제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이거 못해요. 무조건이야. 예외 없다. 이거 일반통행이에요. 한쪽 방향입니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까다로운 게 여기를 보면 같은 단위 쓴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쌤, 여기도 어차피 절대값 썼고 똑같이 x인데 이거 같은 단위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보여줄게. fx가 x제곱 플러스 절대값 x라고 하면 같은 단위를 쓴 게 맞아. 그런데 x-1을 단위로 쓰겠다. 그러면 x-2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x-2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게. 이게 단위식이야. 아까처럼 할 수 있는. 근데 지금은 못한다. 네. 얘하고 얘는 fx 계열이고 얘는 fx- 계열이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을 더한 거야 지금. 이건 하나의 식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여기. 됐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함수 fx라고 할 때 x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일 식의 모양, 단일항이 반복적으로 쓰이는 거를 식으로 나타냈을 때 그걸 fx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얘는 앞에서처럼 못 푼다. 어떻게 풀어야 되겠냐? 바로 어쩔 수 없이 연립방정식입니다. 1번. 그러니까 이거 저 뒤에서 살짝 우리 선행하면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얘가 0이 되는데 0이 아닐 때 요놈의 부호가 바뀐다. 자, 그런데 2가 될 때 요놈의 부호가 또 바뀌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식에서 나온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같아야 같은 식에서 나와서 식 하나처럼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식 하나처럼 얘기를 못 한다는 거야. 얘가 부호가 바뀌는 기준과 얘가 부호가 바뀌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요쪽 x가 0보다 작을 때 연립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꼴 0을 풀고 확인해야 됩니다. 엄청 귀찮아. 근데 어떡할 거야? 풀어야지. 자, 다음 x가 0보다 크거나 하고 2보다 작을 때. 네, 등호는 한쪽에만 붙여야 되고 빼먹으면 아웃입니다. 0에서 뺐기 때문에 여기다 붙였어. 그러면 연립이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꼴 0을 풀어야 돼. 일단 풀고 확인해야 돼. 3번 x가 2보다도 크거나 같다. 그러면 연립이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꼴 0을 풀어야 돼. 이때 필요하면 근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수가 여기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돼요. 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테일이야, 디테일. 큰 밑그림에서는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 줄 수가 없고 이런 건 예제를 통해서 따로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방정식 문제를 중3 방정식으로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는 풀이가 인쇄가 돼 있니? 네. 풀어서 확인해 보시고 이거 동네방네 다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
당연히 우리 또 유형서 가서 또 연습 많이 하겠지만, 자 다음에 여기에서 이 가우스 기호에 대한 정의를 안 해주셨는데, 이 기호가 들어올 때 항상 옆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표현이 무조건 있어야 돼. 가우스 X라고 해요. 가우스 X는 X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가장 큰 최대, 수의 종류가 축소됐어요. 지금 수 종류 축소됐어요. 정수, 숫자 엄청 축소됐습니다. 그러면 뭔가 스페셜하다. 그러면 X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등식 개념입니다. 즉 범위 개념이다. 그래서 이 범위 개념을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거보다 수직선. 됐어? 그 다음에 내가 가져갈 저 기호의 값으로 가져갈 게 정수야. 자, 기호의 값으로 가져갈 게 정수고, 이때 x는 작다, 크다, 대소 관계가 있기 때문에 x는 실수 전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가로 안에는 실수가 거의 무분별하게 들어가는데, 기호를 썼을 때 툭 튀어나오는 거는 정수라는 얘기지. 오케이? 자, 정수 하나만 불러봐. 여기 실수 아무거나 하나 불러봐. 알았어, 내가 볼게. 마이너스 파이. 자, x가 마이너스 파이야. 그러면 정의가 뭐냐면 x보다 작거나 같은 수니까 이렇게 생긴 수 전체 중에 뭐만 표시하면 되는 거야? 수들만 표시하면 되는 거야. 다음에 마이너스 5 이쪽에 됐냐? 즉 가우스 마이너스 파이는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4라는 얘기지? 오케이?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이게 정의예요, 정의. 그 수가 정수면 작거나 같으니까 그 정수 가져가면 되는데, 정수가 아니면 자신의 왼쪽 정수를 가져간다 이 뜻이에요. 뭐라고? 왼쪽 정수를 기호의 값으로 가져간다.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마이너스 파이를 찍고 들어갔지.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 내가 파이라는 숫자가 무리수니까 정확히 이 숫자가 얼마인지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수직선상에 표시할 수 없냐? 아니야. 수직선상에 여기 나온 것처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이렇게 수직선에 인접한 정수들을 다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파이를 값을 모르니까 못 찍는다가 아니고 어디와 어디 사이에는 있다라는 거 정도는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 야야야 이거 마이너스 파이 하기로 했지. 이렇게 됐냐? 그 다음에 이걸 왜 가르쳐주냐면, 그러니까 봐봐, 모른다라고 무책임하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어떤 수든지 간에, 너희가 모르는 어떤 수든지 간에 조금 잔계산을 좀 하거나 뭐 이렇게 제곱을 해보거나, 그치? 요 조금의 손질을 좀 하게 되면 그 숫자가 어떤 정수와 어떤 정수 사이에 반드시 있다는 건 알아.
그래서 이 마이너스 파이를 뭐라고 적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왼쪽 점수를 적냐면 마이너스 파이는 마이너스 4에서 오른쪽으로 요만큼 이거를 알파라고 그래. 이만큼 떨어진 곳에 있고 이 숫자가 1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때 이렇게만 써주면 알파는 1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쓰면은 이 숫자를 계산을 할 때 오차 범위를 확 줄여버릴 수 있는 거죠. 몰라! 이러는 것보다. 맞잖아. 이 개념이 뭔지 알아요? 네,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우는 상형보고 개념에서 내가 한번 다시 그래서 쌤 진지하게 얘기해요. 이 개념이 잡혀야 숫자를 내가 잘 모르는 수는 저렇게 표시하는 거구나. 그래서 너희가 루트 10의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왜 배웠나 생각해요. 루트 10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수 뭐를 따진다? 3하고 4를 찾아서 조금 계산해 본다. 왜? 3은 루트 9니까 4는 루트 16이니까 그럼 루트 10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루트 10을 어떻게 표기하기로 했어? 루트 10은 3 플러스 3.xxx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정수 부분이라고 하고 여기를 소수 부분이라고 하기로 했지. 맞잖아. 그래서 루트 10의 정수 부분을 a라고 해라. 루트 10의 소수 부분을 b라고 해라. a 더하기 b 제곱은 얼마니? 이런 거 주면 안 되잖아요. 그치? 이 개념은 쌤 생각에 이렇게 잘 모르는 수는 항상 정수 단위로 표시된 수직선상에 떡 집어넣고 자신의 왼쪽 정수 정도는 알 필요가 있다. 이게 가우스예요. 오케이?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으니까 자 그런 말입니다. 마이너스 파이의 가우스 값은 마이너스 4다.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2의 가우스 값은 얼마일까? 이제 점의 평행 이동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오른쪽으로 정확히 두 칸을 갔어. 맞지? 그런데 얘만 가는 게 아니고 당연히 자기 왼쪽 정수도 같이 데리고 갈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이 자리에 오겠지? 그러면 자기 왼쪽 점수도 하나 커지겠지? 그 다음에 한 칸 더 온대지? 그러면 자기 왼쪽 점수도 또 하나 커져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요 놈의 왼쪽 점수인데 이 왼쪽 점수는 원래 자기의 왼쪽 점수보다 이만큼 커져 있겠죠? 맞잖아. 이렇게 이동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어차피 우리 이동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한 거야. 때려 죽여도 이렇게 설명할 거야. 여기까지도 잘 이해가 됐으면 자 궁극의 질문을 합니다. 궁극의 질문. 어떤 수가 있는데 자 위치를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지. 근데 가르쳐 줄게. 가우스 값이 1이야. 자 따라서 x는 가끔 총기가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그래서 쌤이 부등식 개념이 살짝 들어가 있다. 좀 봐봐. 찍어주고 부등식 개념으로 왼쪽 선수를 잡았다면 이거 찍어주면 이 위치는 상대적으로 부등식 개념을 다시 세. 그래서 이 얘기야. 그러니까 자신의 왼쪽 점수로 2를 가져간다는 거는 그 숫자가 이렇게 있었거나 이렇게 있었거나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게 여기 와도 되잖아. 네, 지가 정수면 그거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런데 여기 오면 안 되잖아. 그럼 얘를 가져가겠지. 그래서 여기에는 못 와. 근데 그 앞에는 돼. 그래서 그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죠? 자, 이래서 이제 가우스에 대한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라고 했지. 수학 문제 내는 방식은 값을 줄 테니까 계산해봐. 자, 요거는 요 값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x 값 줄 테니까 y 값 계산해봐. 왜 y 값이라고 해요? 가우스 함수라는 게 있어요. 함수 값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값이고 요 안에 들어간 수는 x, 근이야, 근. 위치. 그래서 내가 위치 가르쳐 줄게. 함수 값 계산해봐. 마이너스. 내가 y 값 가르쳐 줄게. 함수 값 가르쳐 줄게. 위치 잡아봐. 여기서 여기까지. 수학은 맨날 이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fx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라고 생각을 한다면 함수의 가장 표준형, 우리가 유일하게 아무런 수식어도 붙지 않은 함수라고 부르는 데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위를 쓰고 있으니까, 그치? 얘는 이렇게 생긴 함수에 이런 값을 다 일괄적으로 사용을 했구나. 얘를 대입했구나. 이렇게 대입했구나. 이거 뭐 하겠어요? 같은 단위를 사용했으니까 시환하겠지. 이렇게. 근데 이 숫자의 특징이 있어. 정수야. 단, t는 정수. 야, 이거 어렵게 말하면 내가 정말 합성함수도 안 되는 거야. 그거 우리 2학기 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ft는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5. 우리가 가장 다루기 편한 형태로 돼. 그런데 여기에다가 능령을 붙여주죠. 그래서 다루기 편하니까 다루겠죠. 5, 1도 이렇게 tt 해서 다루겠죠. 개수 맞춰줘야 되니까 이렇게 붙이겠지. 그래서 t는 5가 나오고 t는 마이너스 1이 나갔다 이거야. 됐지? 이거는 편의를 위해서 내가 치환을 한 거고 최종적으로는 x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치? 즉 어떤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 거네. 위치를 잡아줘야 된다. 자기 왼쪽 정수가 5가 되는 위치들을 잡으면 되는 거고, 어떤 위치들을 다시 한번 잡는다. 자신의 왼쪽 정수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그 위치를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위치는 왼쪽 정수 5에서 오른쪽 6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x들이 해당되고,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1 왼쪽 정수에서 오른쪽 정수까지. 그래서 x 값들은 이렇게 범위 형태로 나옵니다. 이게 가우스 x입니다. 문제는 계속해요. 쌤이 관심 있는 거는 얘를 이렇게 해서 가죠. 여기에 관심. 이거 좀 이따가 방정식 이론에서 한번 또 보여줄 거야. 2번 문제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곳 있죠. x 마이너스 2는 가우스 x의 정수값을 똑같이 왼쪽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정수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그림이 직관적으로 좋다는 게 무슨 얘기냐? 여기에 n이 있고 여기에 n 플러스 1이 있는데 여기에 x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게 가우스 x란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얘는 그 위치를 하나, 둘 왼쪽으로 두 칸 당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준이 되는 정수도 같이 쫓아가단 말이지. 그래서 바로 이놈이 x-2의 가우스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비교해보면 이놈이 요놈보다 두 칸 많아요. 이놈이 요놈보다 두 칸 적어요. 그래서 요 문제는 요걸 이렇게 바꿔놓고 위에 그치? 이렇게 활용하는 거야. 다음 3번은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자,
절대값 기호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그런 느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우리가 근을 찾는다. 뭐 x 값을 찾으려고 한다. 근데 그 x 값이 요 안에 있는 x 값만 찾는 거다. 요 안에서 찾는 거라고. 요 안에서. 그러면 봐봐. 가우스 기호를 썼기 때문에 뭔가 스페셜함티가 나온다고 그랬지? 그치? 가우스는 칸이 바뀌면 숫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된 절대값 기호가 붙어 있다는 이 느낌이 뭐냐? 만약에 내가 찾는 근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사이에 존재한다면 난 몰라.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가우스 x에서 이 가우스 x는 값이 마이너스 3으로 고정이 돼요. 그럼 절대값 하나 딱 빼놓은 느낌. 그런데 만약에 x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요 안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어. 이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요 안에 만약에 답이 있다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 가우스 x 값은 요 범위 내에서 요걸로 고정.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 이렇게 마지막이죠 이제.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 이고 0 이렇게 식이 고정. 왜? 절대값 보면 식 바뀌죠. 그것처럼 x의 위치에 따라서 가우스 값이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열립, 열립, 열립. 그러면 요 구간에서 해를 얻었다. 요 구간에서 해를 얻었다. 요 구간에서 해를 얻었다. 그럼 이게 다 답이 되는 거야.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는 거 다 모아다가 다 근이라고